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표론입니다. 2018년 1월 27일 토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마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은 서두에 좀 얘기를 좀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권이 권력이 바뀌면은 위에 물들은 좀 바뀌는데 아래 물들이 안 바뀌어요. 그건 어느 정권을 바뀌더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뀌어서 지금 적폐청산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 공기업들에서는 아직도 그런 적폐들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공기업들 보면은 뭐 특히나 요즘 또 터진 일이 카지노의 뭐 불법 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에서의 갑질들이 아직도 난무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이번 주는 이렇게 원래 이제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잘 보질 않습니다. 예상가들 글을 잘 보지를 않고 있고 게시판을 잘 안 들여다보는데, 들여다보니까 마음이 좀 아픈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전문가 중에 김정이란 전문가가 있는데 잘 알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사회에서 출입증이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재신청하면 나와줘야 되는 건데 무슨 사연인지 이제 안 나온 건데,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김정이란 그 친구가 좀 바른 얘기를 많이 해요. 바른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출입증이라는 게 민원이 들어가서 예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예상가로 써먹으려고 그런 일들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제재 수단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사회가 좀 안 좋은 부분을 건드렸다고, 자기네들 아픈 부분을 건드렸다고, 그걸로 인해서 출입증이 안 나온다. 이거는 큰 문제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글을 그 김지영 기자만 쓴 것이 아니고 또 경마계의 그 아주 연륜이 높으신 우리 유영삼 또 위원님께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또 그런 글까지 썼는 걸 보고서 제가 참 진짜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 짓거리들 하느냐, 마음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경마팬 여러분들이 코리아레이스에 그 올려놓은 컬럼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같은 출입기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이제 저희가 사실은 김지영 의원 그리고 조재흠 의원 그 성원까지 셋이 이제 방송팀을 했었어요. 그 방송팀이 사실은 원래는 이 방송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저희는 이 출입 갱신을 안 하고 유지가 됐던 상황인데요. 그걸 지난주에 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방송팀이 이 기자증이 발급이 안 되니까 새로 진행을 하라. 자, 그 부분이었는데요. 김지영 의원이 갑자기 거절을 당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민원들이 들어왔다. 방송 마사회를 공격적으로 좀 얘기를 했다. 뭐 저도 제 이름도 올라가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참 바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들이 도래한다는 거, 참 정말 마음이 안타까울 뿐이고요. 어떻게든 이런 일은 바로 잡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서필원 의원님도 지금, 왜냐하면 마사회가 공기업인데 자유 게시판이 닫아놓은 지가 좀 꽤 됐어요. 그렇죠. 그죠? 예.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 마사회가 좀 쓴소리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구심점이 없어요. 우리 UCC 방송에서 이렇게 허천재 의원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김지영 기자라는 타이틀이라는 것은 실제 붓으로 글로서 남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글로서는 경마 팬들이 어떤 구심점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여론을 전부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우리 그냥 갑의 그 일만 하겠다. 니들은 다 쉽게 해서 우리들 종속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시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좀 안 좋다. 그러니까 마사회도 좀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MBC 사장, KBS 사장들이 다 해임이 됐습니다. 지들 멋대로 하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금 대통령인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대통령님도 일을 잘못하면 욕먹는 세상인데 지금 여기 마사회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물론 이런 방송을 지금 하면서 또 저한테 무슨 헤딩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사이트에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로 변하는지 직시를 좀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 세계 어느 세계를 가더라도 이렇게 이런 걸 하는 건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뜯어 고칠 부분이 있으면은 뜯어 고치고 확실한 변화를 강구하는 바입니다. 이 얘기는 이쯤에서 마치고 나머지 얘기 또 일요일날 하죠. 너무 길게 나가면은 제 방송에 또 지장이 있으니까 같은 동료로서 안타까워서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일경주입니다. 1000m 국 육동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로 혼전 양상을 믿고 있는 경주가 되겠고요. 서필원님부터 한 마디 얘기해보죠. 예, 좀 초반이 좀 길었으니까 저 들어올 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 성불 챔프입니다. 연습 중을 통해서 상당히 그 마필의 그 걸음을 확인도 했고요. 또 새벽 클래식 병합 훈련 시에도 상당히 좋은 탄력 이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상당히 좋다. 준비 과정이. 그래서 이 마필이 전행을 가서 좀 뒷심 부족도 보였는데요. 이번에 단거리 경주에 앞선에서 이번에는 들어올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해고 나옵니다. 웬만하면 충분히 입상까지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6번 성불 챔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훈. 네, 5번만 베티나인데요. 자, 이 마필이 지난번 1300거리. 자, 체중도 좀 급격하게 불었고, 초반에 좀 무리도 했었고, 1300거리에 무너졌던 베티나인데, 자, 지금 김용건 기수는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가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페로비치 기수로의 안장교체인데, 자, 페로비치가 직접 조교를 담당해보려 하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페로비치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는 마필이고, 자, 5번 베티나란 마필의 기본 능력은 저는 1000m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경마를 오래 하게 되다 보면은 같은 되는 말인데 1번 게이트하고 12번 게이트 있으면은 무슨 멋쟁이가 들어서 모르는지 몰라도 1번을 추천 안 하고 12번을 오래 하면 추천하게 돼 있어요. 좀 건방진 자세죠, 사실은. 1하고 12가 좀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모습인데 저는 12 쪽에 손을 들어줄게요. 왜냐면은 11월달 같이 호흡을 맞췄던 하종훈 기수로 안장을 교체될 것을 저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탄 거 보고서. 그리고 직전 경주 때는 상태도 좀 아니었고 예시장 컨디션도 좀 그랬고 이번에는 다시 하종훈 기수로 왔기 때문에 참고 타는 말머리를 외곽에서 한다 하더라도 중위권만 붙어준다면 경쟁력은 갖고 있다고 판단해서 복병으로 12번 모란동백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제가 오전장 첫 번째 준메인 승부를 들어갑니다. 1000m고요. 국 육동급 마필들 12두 양쪽 위원님들 얘기 한 마디씩 듣고 자 설명을 좀 하도록 하죠. 성원 위원. 네, 외곽의 9번마 정상 돌풍인데요. 자,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치고 나올 수 있는 일단 하만식 기수입니다. 자, 부담 중량이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 1300을 뛰면서 늘려놓은 근성과 지구력, 그리고 자, 하만식 기수가 서울에 와서 지금 아직 이렇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부터 주의를 해야 되는 게 하만식 기수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정상동일풍도 거기에 걸맞춰서 지금 준비가 잘 돼 있다라는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3번 빅 오로라입니다.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했다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인기도 더 할 수 있는 마필인데요. 또 그만큼 준비 과정도 좋다는 말씀드려요. 뉴 파트너라는 상위부 마필라고 병합시키는데 의외로 잘 따라가는 모습이고요. 순발력도 있고 또 게이트도 좋기 때문에 3번 빅 오로라 가능성 충분히 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이번 주는 원래 강승부주간을 가려고 했는데 강승부주간을 시행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마음을 비우고 가는 거예요. 복병 세력들을 그냥 아낌없이 제가 쓸 거예요. 왜냐면은 또 강승부주간이라는 타이틀 가지고 가야 되면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맞추려고 가다 보면은 또 저배당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일에 집중을 하고 적중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고쳐 먹었기 때문에 그 판단이 맞다면 좋은 적중이 들어갈 거고요. 이번 이경주도 복병 세력 가동을 해서 오전장 자금 확보에 신경을 쓰도록 할 테니까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3경주 갑니다. 1300m 국 6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어요. 서필원 의원님. 예, 7번 팔도 강타입니다. 팔도 강타. 이 파이어폭스라는 능력마죠. 능력마하고 병합을 시키는데
외측에서 대등한 탄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전보다 걸음의 그 신장세가 확실히 눈에 띄는 마필이 7번 8등왕타입니다. 자, 1300 늘어난 거리도 오히려 이 마필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8등왕타 직전 이상 뛰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성원이요. 네, 4번 마샤인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내용 쪽을 좀 듣다 보니까 뭐 기승 기수 그리고 직전에 기승했던 기수 또 마방의 내용까지 더해서 자 이번 주 취재 내용 중 가장 좋은 게 마샤입니다. 지난번에 기승했던 장철 기수 자 이 마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았고요. 뭐 10조에서도 역시 이 마샤에 대한 기대감. 자 그리고 이번에는 뭐 박태종 기술이 안장교체인데 자 박태종 기술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마샤의 능력은 박태종 기수가 충분히 끌어내줄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저는 4번 마샤 추천드리겠습니다. 1번 더 파이널이 되겠습니다. 주행검사 이후에 두 번의 행보가 상당히 수상해요. 물론 초반 대화지가 있는 말은 아니에요. 두 번 뛴 걸 보니까 스타트 초속에서는 조금 밋밋한 면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중종속에서 터져나오는 걸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이스 운영을 하는 걸 볼 때는 승부기가 좀 다소 빠져있지 않았냐라는 판단 하에 이번에 3세판인 세 번째 경주에서는 승부를 걸어줄 거라고 판단합니다. 실전주의 서필원입니다. 자, 1월 27일 토요일 4경주 서필원의 메인 승부차입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138배 메인 승부 적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반에 이제 코를 뚫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간만 본 거예요, 간만. 자, 서울 4경주 토요일날 4경주의 메인 승부인데요. 자, 충마가 서 있어요, 충마가. 바로 6번 컴플리스 수입인데요. 웬만한 뭐 저기 이변이 아니면 뭐 들어올 말입니다. 여기에 붙여서 얼로 때리느냐 이 그림인데 요거 편성해서 제가 새벽 훈련과 또 마필의 능력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딱 제대로 한 방 걸렸습니다. 당연 뭐 중배당 이상 나올 수 있는 배당이고요. 어차피 쭉 골고루 인기가 팔리기 때문에 배당 가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메인 승부 4경주 토요일날 오전장에 메인 승부 잡은 만큼 그 이유가 분명하고요. 적중은 물론이고요. 환수까지 한번 제대로 책임져 보겠습니다. 서울 4경주 서필원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거리 1200, 5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 요즘은 좀 잠잠해요. 기수 부정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기수들에 대해서 잠잠한데, 뭐 기승정지도 이렇게 많게 먹는 기수들도 없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보면은 지난주 또 부산에서 김태형 기수가 6일 정지를 먹었고, 눈에 안 띄게끔 이렇게 좀 승부를 안 거는 기수들이 제 눈에는 보여요. 하지만 뭐 아주 과도하게끔 뭐 안 가는 게 없기 때문에 기승정지를 안 먹는 건데 그만큼 노련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뭐 기수들이든 마방에서든 어쨌든 그거를 잘 잡아내야 되는데 좀 덜 가고 안 간 것들을. 자, 5경주 1200 서필원님부터 한 마디 얘기할까요? 예, 이번 승리의 여신입니다. 지금 편성상 두 마리의 인기가 보이지만요. 새벽 훈련 시의 그 변화된 모습은 이번 승리의 여신이 가장 좋습니다. 이 휴양마지만은 상당히 꾸준하게 훈련을 시키면서 걸음 신장사를 상당히 보인 마필이고요. 훈련 시의 걸음으로는 이 편성에서는 가장 잘 시켜놓은 마필. 이번 승리의 여신도 충분히 입상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성원이요. 네, 직전 센편성에서 무너졌던 마필 5번마 무사인데요. 자, 이번 새벽조교 때 내용 좋네요. 자, 임기훈 기수가 지난주부터 아주 공을 들이던 무사의 모습인데, 자, 이거는 뭐 데뷔 그러니까 주행검사 때부터 임기훈 기수 가지고 전담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임기훈 기수라면 무사는 충분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뛰어봤죠. 11월 26일 날 무사와 갤럭시 파워가 뛰어봤는데, 그 당시는 뭐 갤럭시 파워도 힘이 좀 덜 차 있는 상황에서 무사를 넘어가다 보니까 막판에 힘을 초반에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무너졌는데, 혼자 뛰었던 경주에서 불량줄에서 앞장을 가니까 뭐 대차로 그냥 버렸죠. 물론 이번 경주 승군전이에요. 승군전이고 역시 또 무사가 나와서 무사를 또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어쨌거나 경주를 치르면서 힘은 차가고 있는 게 확실시 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봐줘야 될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6경주입니다. 1000m 그 5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고요. 성원 위원의 준메인 승부경주이기 때문에 한 마리씩 위원님하고 저가 얘기를 하고
출사표를 공을 던져 주죠. 저는 6번 에피플라입니다. 에피플라. 이마필이 큐피드 파크하고 병합시키는데요. 뭐 상당히 그 압도하는, 상당히 여유 있는 축복도 그렇고 탄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자, 기본 전략에서도 절대 밀리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단거리 경주지만 앞뒤 다 있는 6번 에피플라가 그래도 가장 유력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제 추천만은 안쪽에 이번 패월 수화가 되겠습니다. 외곽 게이트 10번 금화 썬더란 발빠른 마필이 기다리고 있긴 있어요. 예, 근데 2억 기수가 선행마 타는 데는 귀재입니다. 안쪽 게이트에서 내줄 일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선행에 성공해서 페이스 안배를 해준다면 1300 경주까지 뛰어서 덜미를 잡혔던 말이기 때문에 1000m 페이스 안배가 된다면 바로 돌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마필이 이번 패월 수화가 되겠고요. 공은 송원유관한테 넘기도록 하죠. 네, 이번 6경주가 상당한 혼전 양상을 뛸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자, 보여준 전력도 그렇고 뭐 지난번에 또 잘 뛰었던 마필들도 있고 자, 여러가지 전개상 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 제가 한 번도 추천드리지 않았던 마필이 이번에 출전을 합니다. 자, 그동안 인기를 어떤 말든 제가 신경도 쓰지 않았고 나올 때마다 잘라드렸던 아주 제 머릿속에 똑똑히 각인되어 있는 노림수 마필인데요. 자, 이번에는 그 마필을 아예 충만해 놓고 공략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준비한 승부처고요. 자, 그 마필이 이번에는 오히려 또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상황. 배당경 메리트까지 충분하게 준비해놨기 때문에 자, 이번 6경주 제대로 한 거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송원윤의 준매의 승부경주입니다. 7경주로 넘어가네요. 1700 혼합 4등급 핸디캡 12대 접전구도 송원윤. 네, 저는 8번 웰빙 스토리를 좀 주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마필이 지금 국산마신 분들은 혼합 4등급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물론 18전을 뛰면서 우승 2번의 경험뿐이 없는 마필인데요. 지난번에 기승했던 조재로 기수. 자, 분명히 지난번 경주가 착차가 없는. 자, 그리고 이번에 거리가 1700이라는 점. 이 마필의 기본적인 최근 보여준 능력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추임력입니다. 8번 웰빙 스토리 반드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세피로님. 10번 하이 보수입니다. 이 마필이 일단 기수의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2개 기수에서 이제 그 안토니오 기수가 타는데요. 기수도 그렇고요. 마필이 직전보다 상당히 나가려는 그 투지, 활기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2차 2번의 입상이지만은 이번엔 충분히 우승까지 기대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10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추천만은 11번 소박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국내산 마필인데 호남 경주에 나왔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 그다음에 또 직전 경주를 타는 걸 보면은 승부기가 좀 다소 늦게 걸려서 3착, 5착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부담 없는 승부를 위해서 53회 부중을 마친 하종 기술의 안장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직선줄에서 추진력 발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11번 소박한 인생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토요일 메인 승부처는 8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더라도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또 오늘 이 새벽 저희 방송 찍는 시간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새벽도 그 추운 한파를 이겨내고 열심히 뛰어다니느라고 뭐 몸 상태는 뭐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함께 하신 분들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다는 점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제가 8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삼았는데요. 자, 이번 8경주가 상당히 재밌는 편성입니다. 국산 4등급의 1000m. 자, 이제 국산 6등급, 5등급을 거쳐서 4등급까지 올라오면서 자, 이 1000m 최단 거리에 출전하는 국산 마필들인데요. 자, 분명히 1000m까지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필들 가운데 자, 이번 새벽주교 때 내용 자, 그리고 직전에 기승했던 기수의 느낌까지 더해서 제가 노꼬대를 충만히 정해놨는데 자, 의외로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모양입니다. 자,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배당판 인기도가 밀려있다. 뭡니까? 충분한 배당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8경주 메인 승부처로 삼은 첫 번째 이유 제대로 때릴 노림수 마필을 준비해놨다는 점이고요. 자, 후차권에서 얼레벌레 팔리는 마필들 제가 싸그리 내용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자, 딱 3마리 남는데요. 어느정도 인기를 얻는 마필과 엮여 들어와도 우리가 먹을 항구라는 충분히 되는 배당이고 자, 만약에 어설프게 인기를 얻는 마필이 아니고 아나짜리 노림수와 엮여 들어오면 그야말로 배당까지 연결되는 고배당 항구랍니다. 자, 8경주 추운
겨울바람 맞으면서 열심히 뛰어다닌 내용입니다. 자, 성원기 함께 하시는 분들, 자, 내용을 바탕으로 제대로 때려 드릴 테니까요. 8경주 동참하셔서 한구라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경주입니다. 1200 복 3등급 마필들 12대 접전구도 손필원 위원님의 준메인 승부경주이기도 하네요. 자, 성원이라고 제가 한 마리씩 얘기를 하고 손필원 위원님한테 공을 넘기죠. 성원이. 네, 안쪽에 1번 감격의 순간인데요. 자, 최근 두 번의 경주 선두권에 굉장히 경합을 치르면서 직선주로에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지난번 1400거리가 아닌 이번에 1200의 1번 게이트. 자, 이번 새벽주교 다비드 기수가 수요일날 목요일날 만져보는 느낌도 괜찮고, 제가 볼 때 1번 게이트 2점 분명히 살릴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200이기 때문에 저도 한 번 더 밉니다. 이번 유 파트너예요. 앞에 안 나가고 모래단 반응 때문에 11월 19일 날 모래 맞고 깨지더라고요. 근데 지난 12월 24일 날은 모래를 맞고도 견뎌내더라 이거예요. 선행을 나서다가 선입을 뺏겼는데, 이번에 선행을 나가면 더 좋고, 지난번에 모래 반응도 괜찮게 봤기 때문에 줄어든 거리가 가능 요소가 크고 또 감량도 있기 때문에 뉴 파트너를 추천하고요. 공은 소필원 위원한테 넘기죠. 예, 이 경주가 이제 1200 경주이기 때문에 안쪽에 아무래도 1번 강격의 순간이나 2번 뉴 파트너, 3번 제란, 또 이렇게 인기로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만, 1200에서의 특색이 있습니다. 자, 서필원이 현장에서 그 특색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배당을 노리겠다. 또 배당을 필연적으로 안고 들어올 수 있는 경주가 또 그 배당에 대한 능력이나 전개, 그리고 모든 것이 합격적인 마필이 있어요. 그 말을 중심에 놓고 압축해서 때려들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 경주 자신 있게 준비한 준메인 승부입니다. 예, 부경주 소필원 위원님의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2018년 1월 27일 토요일 서울 식경주입니다. 거리 1200 혼합 3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 당근호 생진의 토요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게시판에도 글을 써놨습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원래 이 1월 마지막 제주를 강승부 주간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성적도 좀 안 나오고 마음이 좀 아픈 관계로 게시판 활동을 전혀 안 하면서 마필 능력 분석에만, 승부지 분석에만 올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들이 지난주부터 터져 나왔기 때문에 그 여세를 이번 주 몰아서 강승부 주간을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항상 욕심을 부리면 일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좋았던 그 모습을 욕심을 부려서 다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번 주 강승부 주간을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정 전,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 3주가 이제 남았죠. 구정 전에 성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저희가 손해를 볼 경우 그때 강승부 주간을 제가 한번 갈 거예요. 이번 주는 평상시와 같이 저와 호흡하는 분들하고 같이 갑니다. 그 대신 여태까지 거의 한 달 동안 제가 한 달 이상을 게시판 활동을 안 하면서 이 공부에만 매진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좋은 결과들은 다 나와줄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번 식경주 종합지상으로 또 역시 점이 좀 몇 개 없는 말을 강력히 노리고 들어가는 허찬진의 메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메인 승부경주에서도 상황을 봤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빼판 말을 노린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만큼 이유가 있는 말을 노리는 거예요. 여기 인기마랑 들어올 경우 중배당 이상까지 보고요. 인기마가 부러질 경우는 999 막권까지 가능한 경주가 될 테니까 토요일 식경주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지난주 상황을 봤듯이 이번 주도 제대로 된 상황을 볼 거고, 일요경마는 제가 오전장을 좀 보고 있어요. 중반장 이전에 메인 승부를 볼 거니까 그때 또 상황을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식경주가 토요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고요. 제주 경주는 3경주를 제가 잡았죠. 그리고 이제 식경주가 메인이기 때문에 1, 2차 메인 승부, 1, 2차 현장 승부는 제가 1경주에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을 현장 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갑니다. 2000m 1등급 핸디캡 9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소필원 위원님. 예, 2번 3너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린업 조이하고 이제 3너커가 이제 동마필이 같이 나왔는데요.
자, 훈련 시의 모습이라든가 또 페르비치의 그 내용적인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 산노코가 상당히 여유로운 주행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필은 앞뒤, 그러니까 선행도 취입도 다 소화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전개 상관없이 올 수 있는 마필이고 새벽 훈련 시의 모습도 상당히 탄탄해진 모습이라 충분히 도전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성원이요? 네, 5번 언비터블인데요. 8월 20일 날 제가 이 언비터블을 분명히 방송과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 방으로 그냥 매입을 시켜놨고 또 지난 11월 19일 날 입상할 때 제가 이 언비터블을 강해드렸지만 그 신조대업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제가 전달받으면서 그 배당을 놓쳤던 상황입니다. 자, 지난번에는 추천드리지 않았던 언비터블인데요. 저 이번에는 추천드릴게요. 지금 상대 마필들의 이 레이팅 점수가 높기 때문에 2점을 안고 있는 부담 중량, 그리고 마방에서도 지금 이 부담 중량적인 측면과 또 김동수라는 카드, 언비터블이 이번에 저는 상당히 재밌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11경주 7번 청담도끼를 제외한 나머지 마필들 가운데서 이제 얘기가 나와야 될 건데, 청담도끼는 뭐 59의 부담 중량을 받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는 뭐 페이스도 본인이 주도할 거고, 지난번에 그 빠르게 갔던 2300에서 깨졌던 걸음이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 그랑프리가 좀 이 말한테는 힘겨웠던 건 사실이에요. 충분한 휴식을 차지하고 나오는 만큼 7번 청담도끼는 제자리를 지켜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청담도끼를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11경주는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자, 라스트 12경주합니다. 1200m 2등급 12대 접전구로 마무리가 되네요. 서피로님. 일단은 뭐 6번 플라잉 챔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워낙 뭐 여기 경주에 강축은 서 있는데요. 자, 6번 플라잉 챔프도 이 순발력에서 또 이 1200골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는 마필이고요. 게이트 2점이 6번 게이트라면 오히려 선두권 외곽에 붙어서 가는 전개가 오히려 이 마필한테는 더 어울릴 것으로 보죠. 6번 플라잉 챔프. 자, 김정준 기수하고 호흡도 잘 맞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성원이요. 네, 외곽에 12번 OP7입니다. 뭐 지난번 혼합 특별 경주 나가서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자, 이 정도 편성이라면 OP7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라는 판단이고, 저번에 준비하는 과정도 뭐 이준철 기수가 공을 들이는 모습까지 제가 볼 때 OP7 이번에는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0번 장산 파워예요. 선임력도 있고 끈기도 있고, 임경기수가 11월 11일날 인기 1위였는데 무리해서 깨졌고, 지난번에는 덕현이가 탔고, 이번 다시 임경기수로 왔는데 장거리까지 경험을 했던 말이기 때문에 1200 끈기를 보일 수 있는 전력이라고 평가해서 10번 장산파워를 추천드리고, 또 켄터키언이까지 안 타고 장산파워에 탔기 때문에 10번 쪽에 좀 점수를 더 주면서 토요경마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좋은 결과 가져가기를 바라겠고요. 토요일 서두에다 얘기했다시피 바로 좀 잡히기 바랍니다. 출입증이 뭐 그렇게 그 출입증 막는다고 모든 게 막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출입장을 내줄 수 있으면 나셋은 원래 내주던 거니까 내주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대화로 풀어야죠. 대화로 풀어야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뭘 안 주고 안 내주고 이럽니까? 그것도 뭐 민원이 경마 팬들한테 뭐 불량 정보를 제공했다든지, 아니면 뭐 기수나 조교사한테 소스를 받아서 그거로 팔아서 지가 본인이 이득을 봤다든지, 뭐 이런 거로 제재가 난다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맛에서 제재가 합니다만, 싫은 소리, 뭐 듣기 싫은 소리 좀 했다고 그걸 가지고 출입증하고 연관돼서 한다면은 이거는 큰 문제거리로 다시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다른 방향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대화로 푸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1호 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2018년 1월 27일) 토요일 제주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도 신사고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사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신사고입니다. 예. 지금 아직 경마가 시작되기 전인데, 금요일 경마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토요일 녹화를 뜨고 있는데, 제주 현지 날씨는 어때요?
예, 오늘도 지금 제주 시내까지도 거의 영하권의 날씨가 정도로 상당히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좀 눈이 많이 쌓였었는데 다시 또 오늘 더 이상 눈이 내리지 않으면서 간혹 좀 서리가 내리긴 합니다만 눈은 더 이상 안 오기 때문에 시내에 눈은 다 녹았지만 날씨가 상당히 춥고요. 이번 경마일에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어제 제주 지역의 산간지방 날씨가 눈이 상당히 많이 왔다 이런 뉴스도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이번 주 경마일에도 상당히 좀 추운 날씨에서 또 주로 연습까지 좀 안 그래도 핸디 때문에 지금 경마가 어려운데요. 날씨까지 좀 여건이 쉽진 않은 그런 경마일이 예상됩니다. 예. 핸디기를 제가 금요 경마 때도 했는데 이 핸디캐퍼들의 문제가 좀 제가 볼 때는 심각한 것 같은데 오늘 토요일 경마만 놔두고 보더라도요. 지금 제주마 핸디캡하고 그 다음에 한라마 핸디캡이죠. 한라마 핸디캡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한라마 핸디캡들은 진치의 부담 중량을 낮춰주면서 모든 마필들의 부중을 내린 반면 제주 경마는 부중들을 전부 다 올려놓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제주마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올라온 말들 이런 말들한테 핸디를 너무 많이 주니까 참 어느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기본 중량이 지금 거의 60부터 시작을 하니까 최근에 입상을 못한 말들도 65, 67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의 조교사 인터뷰를 보더라도 다들 그냥 중요설만 하는 겁니다. 부담 중량이 너무 높다고. 핸디캡비어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핸디캡비어한테 얘기하면 거의 말동풍이고요. 말도 안 듣는다 그러고 어제 마주분들이 좀 단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과정이 있었고 핸디캡 측에서 마주분들을 모아놓고 왜 이런 핸디를 나가는지 왜 자기네 논리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네 핸디가 맞다. 마주분들은 수긍할 수 없었죠. 결국에는 서로 차지를 못 잡고 자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 핸디는 자기만의 길을 가듯이 계속 핸디를 높이고 있는데 특히나 올해 들어서 갑자기 더욱더 심한 핸디 이게 아마 올해 하반기에 좀 레이팅 성우처럼 레이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하면서 약간 좀 시범적으로 다양한 실험을 해보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의심이 드는데요. 지금 경주마들을 지금 3세마 초반 이런 말들에게 60몇 3월에 보면 청담 높이 이런 말한테 60kg가 넘는 종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말들이 나왔다면 기본이 70kg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승부가 이어지고 있네요. 예. 그 제주마에게 레이팅 제도를 비슷한 거라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국제화 시스템에 맞춰서 그건 더러브렛이 시행되는 거니까 제주는 제주 특성에 맞게 움직여 왔었고 그 왔던 거를 특별히 바꿀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항상 얘기합니다만 시행체는 마사입니다만 말 주인들은 마주님들이에요. 마주들이 개인의 재산의 이익에 흠집이 간다 그러면은 누가 좋은 마필들을 자원을 써서 상금벌이에 나설 건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마주분들이 먼저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 어쨌거나 오늘 토요 경마도 핸디캡 때문에 좀 얘기를 좀 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또 적중을 만들어내죠. 자, 1경주 900m 4세 이하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예요. 우선 제 추천말을 한두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부담 중량들이 다 높게 받은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는. 그래서 그 높게 받은 마필이 가냐 안 가냐 문제는 차후 따지더라도 부중은 어차피 또 똑같이 다 높게 받았고 이 높은 부중을 받기 전에 행세 그 두 번의 경주 12월달 사솔치대하고 들어온 이후에 두 번의 경주에서 경주 내용이 찜찜했던 마필은 흥룡가문이에요. 전현주의 손을 벗어났습니다. 두 번 경주 전현주의 타다가 이번에 강수환이로 왔는데 강수환 기수는 제가 볼 때 그래도 성실하게 타주는 기수 중에 손꼽을 수 있다라고 평가해요. 그래서 12번 흥룡가문을 한 번 더 밀도록 하겠습니다. 흥룡가문 호찬님 추천합니다. 자, 신사고요. 예, 저는 부담 중량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그나마 지금 50kg대 부담 중량 바로 1번만 청마시대입니다. 청마시대가
얘도 뭐 남들처럼 지금 4.5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좀 선입으로 뛸 수 있는 말이고요. 게이트 족구하냐라든가 아직 57.5의 핸디라면 남들이 거의 지금 한계 중량이라고 지금 벌벌 떠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본은 청마시대만큼 그래도 좀 상대방의 조건을 고려해서 아주 강공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만 더 얘기해 주죠. 취향 이후 변화를 보인 말이 11번만 미래의 여전사입니다. 이 말을 사실 좀 노리고 싶긴 했는데 외곽 게이트라서 그게 좀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 이 말이 14조 한상배 조교사 마방에서 이동준 기수가 기생을 하면서 말로 안 되는 지금 마치 가게 만들었던 말인데 그 이후에 지금 장기 휴양을 거치면서 다시 말의 승부 근성이라든가 주행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미래의 용사, 무슨 명가인가요? 미래고죠. 미래고죠. 작년에 지난주 72kg 되고 있는 그런 말의 형제 말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헤매고 있을 말이 아닌데 아무튼 지금 휴양 후에 좀 변화를 보인 부분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시즈와 미래 여전사 부담과 외곽 게이트가 약간 좀 걸리긴 합니다만 지금 확실히 휴양 후에 변화를 보였다는 점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경주 해설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경주가 신사공연이 준비한 제주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이경주를 잡은 이유가 있을 텐데 메인 승부를 잡은 이유와 어떻게 상황을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 경마 팬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보죠. 예, 이경주는 앞서 1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치열한 혼전 경주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혼전인데 거기에 또 말들 핸디를 또 10kg 이상씩 올리다 보니까 여기에 또 상대 비교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경주입니다. 저도 예상을 하면서 처음에 오두마번 선정에도 상당히 좀 고심을 했던 경주였는데요. 그래도 이 혼전 속에서 제가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좀 북별권에 관심만 나왔고요. 인기마 쪽에서도 최근에 상승세의 컨디션을 보이는 또 안정감이 있는 인기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합으로 안정감이 있는 인기마라든가 제가 노릴 수 있는 북별마 엮어준다면 상당히 좀 여기는 아마 최저 배당도 거의 10배 가까이 나올 정도로 아주 극심한 혼전입니다. 저는 한 3마리 정도 눈에 띄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합으로 한번 노려본다면 충분히 중고 배당 쪽으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경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압축된 마번으로 중배당 이상까지 노려본다는 신사고위원회 제주 2경주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 4경주로 가죠. 3경주는 제가 이제 메인을 잡아놨으니까 제주 4경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경주 1200 3세 이상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고요. 역시 이번 경주도 제주 마필들에게 부담 중량이 과하게 들어간 게 맞습니다. 그래도 그 부중을 받다 하더라도 어떤 말만 한두만 그렇게 받은 게 아니고 전부 핸디를 높게 받았기 때문에 노리는 마필들을 찌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찬진이 추천 먼저 할게요. 저는 한번 물면 안 놓습니다. 한번 물면은 이유가 있게끔 문 말은 절대 안 나요. 들어올 때까지. 9번 군자 삼락이 제 추천마가 되겠습니다. 이유인 즉슨 11월 25일 날 경주 때 그 다음 경주인 제주 일마배를 위해서 승부를 안 건다는 내용이 포착이 됐었어요. 그래 놓고 막상 제주 일마배 갔더니 그 전에 아껴놓은 것 때문에 졌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때는 또 인기마로 팔렸는데 말머리가 아주 석연치 않게 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현준이로 왔습니다. 그동안 문현진이가 못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전현준이가 온 이번 순간은 저는 노리고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부중하고 상관없이 군자 삼락을 추천하겠습니다. 신사고위원. 예, 이건 얼뜬공시인데요. 전현준 기수가 군자 삼락에 기생을 하게 되면서 일단 소속주 말에 우선적으로 지금 기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3조에서도 지금 한라경선거 2마리가 나오다 보니까 전현준 기수를 타조에 양보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을뜬공시는 강수한 기수가 기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 말이 최근 2번의 경주가 극과 극이에요. 제주 일마배에서는 아주 여유 있는 우승, 지난번에 3마리 특별 경주에서는 상당히 불진했었는데 말이 지난번에도 약간 체중이 좀 불긴 했습니다만 말을 나쁘게 안 봤습니다. 말은 최근에 좀 좋아지는 기미가 있었고요. 이번 경주 훈련에서는 전에 없던 아주 강한 스포 훈련까지 하면서 말을 더욱더 좀 끌어올리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또 1번 게이트에서 최근에 선전했던 내용도 괜찮았고 1200m도 이 말이 잘 뛰었던 내용이었고요. 1번 게이트 뜬공신 저는 여전히 좋은 상태로 보기 때문에요.
강수한 기수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말입니다. 예, 동반 출주한 11번 백호 신천인데요. 얘도 역시 부중이 과한데 어차피 다 부담 중량이 과하다고 보면은 직선주로 해서 이 뚝심 파워로 보이는 마필한테 유리한 위치로 작용될 것 같은데 뚝심하면 그래도 백호 신천 아니겠습니까? 얘 컨디션은 어떤가요? 이 백호 신천은 좋습니다. 역시 뭐 16조 두 마리가 같이 나오는데 둘 다 좋은 말이에요. 지난번도 김경훈 기수가 약간 좀 초중반 서두르던 그런 좀 내용이 있었고 역시 뭐 부담 중량 때문에 뭐 최근에 이렇게 높은 부담 중량을 짊어지지 않았던 말이다 보니까 참 이게 판단이 어려운 겁니다. 말의 능력과 상태는 되는데 부담이 과연 65로서 취입이 되는가 뛰어봐야 아는 거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좀 판단이 까다롭긴 한데요. 그 백호 신천 말은 좋기 때문에 역시 또 주로가 취입으로 좀 취임한테 유리한 흐름이라면 무시할 수 없는 말로 지금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토요경마, 제주경마, 위닝경마 해설 방송을 해드렸고요. 아직 경마가 시작되기 전인데 시사위원 네. 좋은 현장 상태들 잘 체크해갖고 좋은 적중들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오시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좋은 내용들 갖고 꼭 제주경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7일 토요일 제주 삼경주입니다. 거리 1610m 한라마 1등급 마필들 12회 접전구도 당근어차이 준비한 제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도 제주경마에서 상황을 봤어요. 일반 경주도 고배당 상황을 봤고 전승식 쇼더리 막건으로 그 다음에 메인 승부도 20배 가까운 배당으로 토탈 막건을 제대로 잡아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 내용 있는 마필로 붙을 거예요. 직전에 승부가 왜 못 봤는지 승부를 못 본 이유가 있는 마필을 필두로 놓고 제주 메인 상황을 봅니다. 여기에 바람 부는 인기마 없는 사연이 있기 때문에 승부의지가 꺾인 인기마를 꺾어낸다면 중배당 상황을 볼 수 있다라는 최종 판단을 해서 제주 3경주 제주 메인 승부를 붙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좋은 적중 경마팬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요. 좋은 적중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